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오늘 오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살펴볼까요?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넣은 가상 5자 대결에서는요.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0.4%,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6.8%로 나타났습니다. 홍준표 후보가 포함된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0.2%,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28%로 나타났고요. 유승민 후보가 포함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30.6%,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10.8%로 나타났습니다. 원희룡 후보가 포함됐을 경우를 볼까요? 자, 이재명 후보가 31.5%, 원희룡 후보가 11.9%로 조사가 됐습니다. 자,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요,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,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. 이수희 변호사님은 이 조사를 어떻게 해석을 해주실까요? 그 데일리안이 조사 의뢰를 네. 했는데 그 데일리안의 조사 의뢰가 이번에는 그 유선이 빠졌더라고요. 지난주에는 또 유선이 들어가 있었는데 조금은 추세로 봤을 때는 좀 윤석열 그 후보에게 좀 더 잘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제가 그거를 신빙성을 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. 근데 대체적으로 문제는 이재명 그 지금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. 민주당 후보의 초박빙이라는 거죠. 네. 지금 그 국민의힘의 빅2가 이것을 저는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누가 뭐 이기냐 지냐를 떠나서. 그럼 이제 그 합산을 해보면은 지금 부동층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결국에 본선에서의 싸움은 중도 싸움, 무당층 싸움이 될 거다라는 게 이 여론조사에 그 시사하는 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 오차범위 내에 네, 그렇죠. 표차라서요. 알겠습니다. 자,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또 살펴보겠습니다. 홍준표 후보가 37.8%, 윤석열 후보가 37%로 조사됐고요. 유승민 후보가 8.7%,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5.2%를 기록했습니다. 자,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결과가 역시 나왔고요. 자, 이런 여론의 흐름이 실제 경선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대선이야 뭐 아직 멀리 남아 있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더라도 지금 사흘 앞으로 다가온 경선에서는 글쎄요, 이 결과가 상당히 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이제 어제 시작이 됐죠. 그냥 어제 시작이 된 거는 당원들 투표가 어제 오늘은 그 URL로 연결을 그렇죠. 해서 이제 투표를 하시는 거고 내일과 모레의 경우에는 ARS라고 이제 전화를 당원에게 전화가 가면 그 전화를 받아서 시키는 대로 이제 찍는 그 방식이 될 거예요. 근데 어제 벌써 한 43% 조금 넘는 그 투표율을 보였습니다. 조금 전에 50% 넘은 것으로 저희 취재 기자가 예, 오늘은 전해드렸습니다. 예, 예. 이거는 어마무시한 거예요. 네. 예.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각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각 그 캠프마다 나한테 유리한 거다라고 그렇죠.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 경선이 그 컨벤션 효과를는 아주 최대치로 극대치로 올린 거는 맞은 것 네. 같고 그리고 지금 신규 당원들이 9월 이후에 들어온 신규 당원이 한 30만 명 되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된 후에 또 젊은 층들이 또 많이 인터넷으로 QR코드로 또 당원 가입한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. 이 신규로 들어온 30만 명의 당심이 어디로 갈지. 네, 예. 알겠습니다. 결국엔 중도층, 거기에 젊은 층,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군요. 자, 어제부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 이틀째인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오늘 오전에만 지금 벌써 50%를 돌파하면서 역대급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경선 당시의 최종 투표율이 70.8%인데요. 이 투표율을 과연 넘길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. 국민의힘 대선 경선, 글쎄요, 역대급 흥행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 경선이 상당히 흥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역대급 흥행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. 가장 원동력은 뭐가
됐을 세 거라고 가지 보십니까?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정권 교체 열망이 그만큼 크다. 네. 그리고 둘째로는 이준석 현상으로 보여주듯이 국민의힘의 변화, 보수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. 네. 그리고 셋째는 그만큼 경쟁이 지금 치열하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만큼 관심이 높으니까 투표를 더 많이 하고 네.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또 투표를 더 많이 그쵸.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대상이 56만 명인데 지금 28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. 그럼 네. 굉장한 거라면서요. 아, 그럼요. 네. 그러니까 한 50%만 넘어도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선 최대 투표율이 한 49% 조금 넘는 수준이었거든요. 벌써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섰고요. 근데 이제 첫날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지만 이게 계속 그대로 올라가지는 않아요. 보통은 한 60%만 넘어도 대단한 투표율이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누가 유리할 건가에 대해서는 전망이 너무 많이 엇갈려요. 그거는 뭐 함부로 말하기도 조심스럽더라고요. 네. 근데 예.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사인이 계속 그렇죠. 신호가 발생하는데요. 네. 왜냐하면 당원들의 지금 보니까 50대 이상이 65%, 네. 영남 당원 비중이 43%. 네. 아무래도 이건 윤석열 후보한테 조금 좀 유리한 그렇죠.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30만 명이 추가로 당원 가입했는데 그렇죠. 그중에 또 41%가 20대에서 또 40대라고 아하.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어느 쪽을 더 비중 있게 네. 신호를 읽느냐에 따라서 경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측은요. 저마다 이 높은 투표율은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.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? 당원들은 그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최소 10% 그리고 한 20% 평균 20% 차이 이상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그 이상 전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홍 후보의 주된 지지 기반이 2030 또 최근 들어서 4050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어떤 그 2030 세대, 2040 세대들의 지난번 9월, 8월, 9월, 10월 이렇게 들어가지고 우리 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. 이 양강 후보들의 막바지 신경전도 만만치 않습니다.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2030을 겨냥한 공약들을 콕 집어서 집중 비판하기도 했고요. 또 홍준표 후보는 당심이 민심을 따라올 거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. 예를 들면 모병제라든지 정시 100% 확대라든지 또는 뭐 사시부활이라든지 하는 그런 말들이 청년들한테는 좀 시원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게 전체 그 청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저도 좀 의문입니다.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상대 후보를 제치고 골든 크로스를 이루면서 당당하게 1위로 올라섰습니다. 내 고향 사람들이 찍어주셔야지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고향에 보훈을 하지요.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 홍준표 의원 말고도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도 막바지 지지에 아주 열심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. 청년층의 표심에 구애를 하기 위해서일까요? 유승민 후보는 지난달 말 대구를 찾아서요. 요즘 최고의 화제이죠.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으로 변신을 하기도 했습니다. 고생 많아요. 예, 고생 많아요. 가봅시다. 먹어봅시다. 예. 한번 드셔보시죠. 맛있다. 맞습니까? 나도 오늘 먹방 할 줄 몰랐어요. 자, 뜨거운 경선을 치르고 있는 4명의 후보 가운데 이 원희룡 후보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. 대장동 1타 강사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원희룡 후보. 경선 막바지까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. 오늘은 대장동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직접 했습니다. 이 토론회에서 같이 하자고 그랬었는데 나머지 세 분이 안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.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특검 수용을
강하게 촉구했습니다. 오늘 대장동 비리에 대한 특검의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대장동에서 청와대까지 걷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. 대장동 지구가 워낙 커서 그 입구에서 아까 간단히 출발 신고를 하고 이제 백현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김은혜 의원님 왜 말이 없으세요? 숨 차시죠? 주민분들한테 죄송하죠. 그러니까 아니 김은혜 의원님 죄송할 게 뭐가 있습니까? 이미 뭐 이미 다 지워진 다음에 국회의원 되셨는데. 그렇긴 한데 손 변호사님, 후보들로서는 지금 쏟을 수 있는 에너지는 다 쏟고 아이디어란 아이디어도 다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지금 이런 이벤트들이 좀 먹힐까요? 그 유권자들에게 또는 당원 투표나 민심 투표에서. 이미 투표하시려는 분은 누굴 지지할지 마음속에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아하. 때문에 이 막바지 이런 이벤트들이 크게 표심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만약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터진다거나 큰 실언이 발생하면 아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바람이 어디 부는지 정말 모르겠는 국민의힘 투표의 어떤 현장들인데요.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, 본인의 개성을 이제 표출하려는 모습은 아마 지지하는 당원들에게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려는 그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뭐 큰 거를 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작은 실수를 덜 하는 게 중요하다. 그 지적이 아주 귀에 쏙 들어오네요.